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클로저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로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함수를 작성하면서 클로저를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코드는 남에게 설명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든 코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코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로저를 잘 알아야 해요. 클로저는 다음에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렉시컬 스코프, 두 번째는 클로저, 어, 그 클로저 자체가 어떻게 코드에서 작용하는지,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set 타임아웃을 사용해서 임의로 비동의 상황을 만들 건데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클로저가 동작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렉시컬 스코프인데요. 렉시컬 스코프, 자바스크립트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코프 개념입니다. 반대, 그 반대로 둘 수 있는 게 다이나믹 스코프인데요. 펄은 다이나믹 스코프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요. 먼저 코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펑션 푸, 펑션 바, 컨스트는 1. 푸에서 발을 부르고요. 발에서 A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을 호출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자바스크립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답은 1, 2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렉시컬 스코프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렉시컬 스코프가 무엇이냐? 이 한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이 어디서 호출이 됐는가? 이 함수에서 어떤 변수를 부를 때 이 변수가 그 선언된 곳이 어디인가? 라는 건데요. 글을 써서 보여드리면 선언된 곳이 어디인가? 호출된 곳이 어디인가? A가 선언된 곳이 어딘가요? A가 선언된 곳은 이 바라는 함수 아니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스코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스코프의 외부에 또 다른 지역 스코프는 없죠. 그래서 이 전역 변수인 A를 참조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다이나믹 스코프라면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호출된 곳이 어디인가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이 호출이 어디서 됐는가? 호출이 이 풀하는 함수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호출된 곳에서 A가 선언됐기 때문에 이 A의 값인 2가 출력되게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클로저인데요. 먼저 펑션 부터 위에 건 잠시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펑션 미나 콘솔 로그 A const A는 1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아우터 결과 볼까요? 함수가 반환됐죠?
이 함수를 변수에 담아놓겠습니다. 그러면 a는 그대로 함수가 담겨져 있죠. 이 함수를 호출한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는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이 렉시컬 스코프 규칙에 따라서 이 이너 함수 외부에 있는 이 아우터 함수에 있는 a라는 변수를 이 이너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아우터 함수의 반환이 끝난 이유라면 이 함수가 이 함수 자체가 이 함수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포함보다는 할당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a가 이 함수만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a가 그대로 호출이 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익명 함수 안에는 a라는 값이 없는데 이 외부 함수가 반환된 이후에 어떻게 이 a라는 값이 그대로 반환이 되게 되었을까요? 음, 여기서 아무래도 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디버깅을 통해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nner라는 함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inner라는 함수가 이 f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f를 잘 보면 클로저에 클로저 스코프라는 게 새롭게 생겼어요. 이 아우터 함수에 있는 변수인 a가 이 클로저 스코프 안에 들어있는데요. 음, 결과적으로 이 클로저라는 것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함수가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함수에 있는 어떤 변수가 외부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고 있다면 그 변수가 그 내부에 있는 함수의 클로저 스코프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값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프라이빗하게 값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진짜 수많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 강의에서는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클로저 스코프라는 것은 이 내부에 있는 함수가 외부에 있는 함수의 이 스코프의 이 렉시컬 환경에 있는 이 환경 변수, 그 환경 속에 있는 변수를 참조할 수 있고 그 외부에 있는 함수가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그 참조하고 있는 값이 그대로 클로저 스코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값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부에서 부르지 않은 변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inner라는 함수의 클로저 스코프 안에 남아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클로저 스코프는 이 내부에 있는 함수가 외부에 있는 함수를 참조하고 있을 때만 그 변수들만 이 스코프 안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 b라는 값은 결과적으로 이 inner라는 함수의 클로저 스코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b를 부른다 한다면 이때는 이제 b라는 변수가 이 클로저 스코프 안에 남아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10분이니까 벌써 새 타임아웃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 배웠던 변수 선언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set timeout. logo I 고 set timeout을 통해서 비동기처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비동기처럼 구현한 것이냐?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동기, 비동기. 동기 코드가 모두 진행된 이후에 그때 비동기 코드가 이렇게 출력되게 되죠. 이것처럼 이게 setTimeout은 0초, 이 시간을 0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동기 코드가 모두 끝난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i 호출했을 때 i의 값은 어떤 값들이 출력이 될까요? 결과는 3만 3번 호출이 됩니다. 왜 3만 3번 호출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을 넷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1, 2 순차적으로 0, 1,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i라는 값이 왜 변하는지, 어떻게 이것이 0부터 2까지 순차적으로 출력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콘스트는 일단 제외하고요. 렛은 반은 어떤 스코프를 만들지 않고 함수 스코프를 따른다. 렛은 블록 스코프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렛은 블록 스코프가 있죠. 이 0, 1, 2는 각각 이 렛의 블록 스코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블록 스코프 안에 있는 클로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오류가 있는데요. 일단 그냥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대 처음에 이 콘솔 로그가 갖고 있는 i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동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발대 먼저 0, 첫 번째는 0이고 두 번째는 1이고 세 번째는 2 이렇게 이 포문이 진행되는 도중에 값들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 동기적인 포문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3으로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i++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다라는 것은
이 함수 스코프만 가지고 블록 스코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역에 있는 값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일 때 포문이 끝난 이후에 i의 값은 3이죠. 그냥 이 3, 전역에 있는 3의 값을 이 콘솔 로그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솔 로그에서 i의 값은 3만 계속 연속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럼 렛일 때는 어떨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 3, 3 렛일 때 똑같이 0, 1, 2 그리고 최종적으로 3이 되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블록 스코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렛으로 선언을 하고 i를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i는 레퍼런스 에러 지금 아예 뭐 이게 선언도 되지 않았고 그냥 전역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렛이 이 블록 스코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i는 순차적으로 0, 1, 2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설명이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스코프의 개념은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렉시컬 스코프랑 그리고 클로저 그리고 비동기 상황에서 클로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의를 찬찬히 보시면 어느 정도 개념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MDN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알고 싶은 개념이 있을 때 MDN을 항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개념들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실용적인 내용들 그리고 성능적인 이슈까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